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수천 개의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은 5월 28일과 29일에 서해 북방한계선 이북에서 남쪽으로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하여 한국의 민간 선박들의 불편을 강요하면서 동시에 풍선들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6월 1일에 두 번째로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를 목도한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은 6월 6일 대북전단 20만 장을 실은 풍선들을 북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6월 8일 세 번째로 풍선을 날려보냈고, 이어서 9일 12시 30분경에는 비무장지대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이에 한국군은 경고했던 대로 이날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2시간 동안 실시했고, 방송을 더 할지 말지는 북한이 하기에 달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반박하듯 6월 9일 밤과 10일 새벽에 북한은 네 번째로 풍선을 보냈습니다. 이렇듯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남과 북은 저급하고 민망스러운 풍선 전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풍선 문제의 발단은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단체들이 전단을 실은 풍선을 날려보낸 것에 대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군복무를 하는 데 비해 한국 병사들이 1년 반 만에 제대하고 사회로 나가는 것을 들으면서 부러워할 수 있으며, 선진국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나 드라마를 청취하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과 북의 풍선 날리기에는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남쪽에서는 민간단체들이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이것을 강제로 금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했을 때 정부는 남북관계를 중시하여 입법에 착수했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여 전단 살포를 단속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감금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물리력으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대한민국의 체제입니다. 남쪽의 풍선은 민간단체가 날리지만 북의 풍선은 정권이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은 남쪽에서 전단이 먼저 날라왔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항변하겠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지뢰도발, 항공기 테러, 아웅산 폭탄 테러, 천안함 폭침,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 북한이 자행해온 무수한 대남 도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지 궁금합니다. 풍선은 살상무기가 아니지만 북한은 무력 도발을 통해 많은 인명을 앗아갔으며 지금도 GPS 교란, 한국 기관들에 대한 해킹 공격, 드론 침투, 군사분계선 침범, 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과시, 핵사용 위협 등 헤아리기도 힘들 만큼 많은 도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것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한다면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셋째, 북한은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지만 한국은 스마트 풍선을 날려보냅니다. 북한은 휴지 조각, 담배꽁초, 가축 분뇨 등 악취가 나는 더러운 쓰레기들을 보내지만 한국은 한국과 세계를 알리는 소식과 함께 방탄소년단, 이명웅, 나훈아 등 유명 가수들의 노래와 드라마를 담은 USB, 1달러짜리 지폐, 쌀, 단파, 라디오 등 사람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보냅니다. 풍선 날리기 기술도 매우 다릅니다. 북한 풍선은 한번 추락하면 그만이지만 한국 풍선은 수십 차례에 걸쳐 전단을 나누어 뿌릴 수 있고, 고도계와 GPS 추적 장치를 장착하여 채공 시간을 조절하거나 풍선의 높이를 자동으로 조정하며 소형 스피커를 부착하여 목소리로 메시지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1일 미국 의회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풍선은 쓰레기를 보내지만 한국의 풍선은 격려와 영감을 전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한국의 스마트 풍선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 북한이 쏜 5가지 폭탄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5월 26일부터 6월 초까지 마치 5종 경기를 하듯 5가지 폭탄을 쏘았습니다. 한국을 향해 말폭탄을 쏘았고, 제2호 군사정찰 위성을 쏘았으며 각종 쓰레기를 담은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GPS 교란 전파도 쏘았습니다. 그러고는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말폭탄은 5월 26일 국방성 담화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미군의 공중정찰 및 북방한계선 해역의 순찰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인 정탐 행위라고 하면서 해상 주권이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순간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식 경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을 비난하면서
우리도 오물짝들을 한국으로 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74년 전 기습 남침을 한 것도 북한이었고 그 후에 수많은 군사도발을 해온 것도 북한이었는데 한미군이 공중정찰과 해상순찰을 하면서 북한군의 동태를 감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을 잘 아는 북한에게 감시정찰은 사실상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 지금까지 휴전선 상공의 첨단 감시정찰기들을 운용해온 것은 남쪽이었지 북쪽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평안북도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군사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작년에 3번의 발사 시도 끝에 11월 21일 제1차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는데 6개월 만에 제2호기 정찰 위성 발사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정찰 위성을 실은 로켓은 발사 2분 후 공중에서 폭발했고 북한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이 새벽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이 일단 비행 중 공중 폭발했다면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엉뚱한 곳을 향해 분풀이를 하듯 남쪽을 향해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한국 곳곳에는 쓰레기와 담배꽁초 그리고 가축의 분뇨를 가득 채운 포대를 단 대형 풍선들이 떨어졌고 차량 파괴, 오물 확산 등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대북비라 살포를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한다면 북한 인민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의 풍선 날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인 한국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단속하지 못하지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북한에서 인민이 자유의사로 풍선을 날렸다는 말은 믿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쪽으로 날려보내는 한국의 풍선은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보내는 것으로서 달러 지폐, 감기약, 마스크 등 사람이 사용하는 물품들이 들어있으며 북한처럼 쓰레기와 분뇨를 넣어 날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아마 북한 인민들 스스로도 창피스럽게 생각할 일입니다. 네 번째로 쏜 것은 GPS 교란 전파였습니다. 북한은 5월 29일 새벽부터 수일 동안 서해 북방 한계선 이북에서 남쪽으로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하여 한국 어선들과 민간 선박들에게 위치 정보 오류 등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위성을 쏘고 오물풍선에다 GPS 교란 전파까지 쏘고는 5월 30일에는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18기를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발사용이라고 자랑해온 초대형 방사포로 쏜 것인데 이는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핵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북한의 5종 도발이 한창이던 5월 2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대북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고 나토 방식의 한미 핵공유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계속해서 미 본토와 인도, 태평양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 이 소식에 한국의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쪽을 향해 핵위협을 가할수록 전술핵이 들어오거나 한국의 핵무장을 재촉하게 된다는 사실을 북한이 유념해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29일 260여 개를 날렸는데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풍선을 주말에 집중적으로 남으로 띄워보낸 것입니다. 모두 1,000여 개에 이릅니다. 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격추는 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면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쓰레기만 있을 뿐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조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입니다. 그런데 당장 실시하진 않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비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확성기 겁났나 아니면 농락한 건가 남쪽이 확성기 방송 재개하겠다고 하니 북한이 오물풍선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쯤에서 그만두려 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느낌은 후자 쪽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롱당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북한은 이번 오물풍선을 통해 여러 가지 성과를 얻은 듯합니다. 남쪽을 향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오물풍선 맞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일 북한의 이런 조처가 아니었다면 그동안 탈북민 단체 등의 잦은 대북 전단 살포는 뉴스조차 잘 안 됐을 수 있습니다. 북에서 풍선을 날려보내면
멀리 경남까지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형태의 대남 공격을 할 경우에 대비한 데이터를 쌓은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직접적 위해가 아닌 오물풍선 등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북한의 삐라를 뿌리는 곳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입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이 단체의 삐라 살포를 위한 후원금을 제공하니 이 단체는 후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라도 삐라를 뿌려야 합니다. 개인 신념도 있겠지만 경제적 요인도 주요한 요소입니다. 이 단체는 20여만 장의 대북 전단을 준비해놓고 바람이 북쪽으로 바뀌면 언제든 뿌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물풍선에 대한 대항 차원도 있습니다. 2014년 10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들이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쏜 적이 있고 이후 대북 전단 살포 때마다 정부가 만류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삐라 살포는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중대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주민들의 불안이 상당합니다. 이에 정부는 자제 요청에도 변화가 없자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켜 2021년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잘못이지만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위헌 소송으로 2023년 9월 26일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정부는 위헌 판결까지 난 상황이라 자제 요청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삐라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도 경찰이 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2일 북한의 오물풍선 무더기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2018년 이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대북 확성기 방송 철거 중단 근거인 4.1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무효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일주일 새 오물풍선 약 1000개를 날려보낸 북한은 이날 밤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며 철거됐던 확성기를 재배치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바로 대북 방송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3일부터 서부전선을 시작으로 대북 확성기 설치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남북합의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의 걸림돌을 없애는 차원이다. 대북 확성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됐고 9.19 군사합의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 합의 무효화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9.19 합의 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 일부 조항을 무효로 할지 전체를 무효로 할지는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 법장치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에서 29일 대남 오물풍선 260여 개를 날린 데 이어 1, 2일에도 720여 개를 무더기로 살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도 속출했다. 북한은 닷새째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 선박을 대상으로 GPS 교란 공격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오물풍선 등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무대응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강도가 강해지고 민간 피해가 발생하면서 강경 대응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과 GPS 교란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데 공감했다. 모든 문제의 원흉은 문재인이었다는 게 더 한 번 입증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대응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대북 전단을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응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 등에 따르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오물풍선에 따른 긴급 국가안전보장회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이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북한 정권은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해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언급한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아마 북한 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분명히 북한에 경고했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이라며 대응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 발표 뒤인 이날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담화문에서 우리는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비라 살포를 재개하면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이미 경고한 대로 100배의 휴지와 오물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7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에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1일 오후 8시경부터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1시까지 시간당 약 20개에서 50개씩 총 720개의 오물 풍선이 공중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물 풍선은 서울과 경기, 충청, 경북 지역에 낙하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낙하한 오물 풍선을 수거 중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담배꽁초와 폐종이, 천조각 비닐 등 오물이며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앞서 합참은 전날인 1일 오후 8시 45분경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할 것과 떨어진 오물 풍선을 접촉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 8시 50분경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과 29일에 걸쳐 오물 풍선 260여 개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낸 것으로 지금까지 한국에서 식별된 오물 풍선만 1,000개에 달합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대협의회에서 북한이 또다시 국제사회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을 자행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그걸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해야 할 것이라며 조처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도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우리 군은 상시 시행할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국군의 대표적 심리전 수단이자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구실을 해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부터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다. 이후 천안함 사건,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 2015년 8월 북한 4차 핵실험, 2016년 1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마다 일정 기간 재개했다가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2018년 4월 이전까지 한국군은 군사분 개선에 가까운 최전방 경계부대에서 고정식 확성기와 차량에 싣고 다니는 이동식 확성기를 40여 곳에서 운영했다. 군은 당시 20km에서 30km까지 들리는 확성기 스피커로 남쪽의 북한 관련 뉴스와 기상정보, 가요 등을 방송했다. 1960년도부터 80년대엔 북한군의 귀순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내용들이 많았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대중가요를 트는 등 내용이 바뀌었다.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강조하는 쪽은 전방의 북한군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체제 내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북한은 군사분 개선 이북 20에서 30까지 민간인 접근이 어려워 북한 주민들에겐 대북 확성기 효과가 별로 없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과거 포갑정치, 인권유린 등을 거론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 확성기를 포격까지 한 바 있다. 2015년 8월에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에 맞서 한국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겨냥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이에 한국군은 포탄 발사 추정 지점을 향해 155mm 자주포 28발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이후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남북은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갔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결 상황은 그해 8월 25일까지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의 지뢰 폭발 유감 표명, 우리 쪽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6개 항의 8.25 합의가 나올 때까지 이어졌다.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조준 타격 위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근처 최전방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포병부대, 전투기 등 화력대기 태세 격상으로 대응하게 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고 남북의 대응 위협 수위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예견되는 만큼 정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 그리고 대북전단 관련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을 이적죄로 엄벌해야 한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